오사카 한복판에서 전기 충격기가 등장하고 4,500만 원이 든 돈 가방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니 절대로 가지 마세요. 라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까지 터져나오며 열도는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일본 현지에서 실제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인 여행자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돌아가는 반전 상황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텐데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일본 여행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답이 나올 겁니다. 2025년 2월 25일 오후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오사카 스미요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갑자기 괴한 2명에게 기습을 당했어요. 범인들은 전기 충격기를 들이밀며 위협했고 현금 500만 엔이 가득 찬 가방을 그대로 낚아채서 달아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4,500만 원이 넘는 거금이 대낮에 사라진 겁니다. 피해자는 눈 주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범인들은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도주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강도상의 사건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요. 현지 방송과 언론이 긴급 속보를 내보내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사건 직후에 벌어진 일이 더 충격적이거든요.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공식 SNS에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직접적이었어요. 최근 일본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해졌으며 유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 못 박은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중국 국민은 당분간 일본 여행을 신중히 재고하라. 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을 위험 국가처럼 경고한 셈이거든요. 외교적으로 이게 얼마나 강한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관광 대국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타격입니다. 자,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반전입니다. 일본 현지 반응이 중국 정부 주장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야후 재팬 댓글창이 순식간에 불타올랐어요. 좋아요를 10,000개 이상 받은 베스트 댓글 1위가 이렇게 썼습니다. 치안이 나빠진 건 사실이지만 도대체 왜 그 많은 현금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바로 아래 역시 10,000개 넘는 추천을 받은 댓글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오지 말라고 해주니 오히려 관광지가 쾌적해질 것 같다. 이 댓글이 수만 명의 공감을 받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아래로 이어지는 댓글들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이 만만해 보였던 거 아니냐. 외국인 범죄 조직이 늘어난 게 진짜 문제다. 정치적 메시지가 섞인 경고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쏟아졌거든요. 분위기가 중국 정부 주장에 동조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일본 내부 자성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최근 강도 사건이 눈에 띄게 늘었다. 초동 수사가 너무 느리다. 이러다 일본 치안 신화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는 불안 섞인 댓글도 꽤 많았어요. 이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본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길거리 강도와 절도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흐름의 배경에는 이른바 루피 사건이 있어요.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서 청년들을 꼬셔 강도에 가담시키는 방식인데요. 이 수법이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진 겁니다.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반전입니다. 도쿄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이 충격적입니다. 지난달 도쿄 우에노 인근에서 중국인을 노린 3인조. 강도단이 최루가스까지 동원해서 4억 엔이 넘는 현금을 털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40억 원 규모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실제 일본 경찰 수사 기록에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이 더 이상 현금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자성론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액의 현금을 직접 들고 이동하는 관행 자체가 문제다 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일본은 원래 현금 사용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전자결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금 지참 관행이 점점 시대착 오적이라는 시각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보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거액의 현금을 직접 소지한 채 이동하다 사건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작위 범행이 아니라 타깃을 정해서 노린 계획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인 여행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나서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방 공항에서는 중국 노선이 중단되거나 간편됐어요. 일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관광객 감소가 걱정이겠지만 빈 좌석이 생기면서 다른 나라 여행자들에게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 이런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오사카 왕복 항공권이 예전보다 확실히 저렴해졌다. 3월 오사카 일정 잡는데 빈 좌석이 넘쳐서 깜짝 놀랐다. 중국 관광객 줄어드니까 나라나 교토 같은 곳이 조금 여유로워졌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여행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모든 걸 보면서 드는 가장 큰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진짜로 위험해진 건가요?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나라군에 속합니다. 이건 통계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을 노린 강도, 사건과 조직 범죄가 늘면서 체감 치안이 달라졌다는 게 현지 분위기입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우에노, 남바, 신주쿠 일대는 밤 시간대 소매치기와 강도 미수 사건이 증가했다는 현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건 체감과 통계의 차이입니다. 전체 범죄율 통계는 여전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특정 지역과 특정 유형 범죄가 증가하면서 공포가 증폭되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SNS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건 하나가 전국적 불안으로 번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도 실제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경고는 진심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가 깔린 외교적 압박일까요? 이 부분이 실제로 논란입니다. 단순히 자국민 보호 차원이라면 굳이 공식 SNS에 공개 경고를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여행 경보는 외교 채널을 통해 조용히 전달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걸 공개 게시물로 올렸다는 건 일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외교 관계를 생각하면 이 경고 하나가 단순한 치안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실질적인 안전 수칙도 짚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거액 현금은 절대 소지하지 마세요. 이건 일본뿐 아니라 어느 나라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사건들의 공통점이 거액 현금 소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번화가에서도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거나 잠깐 자리를 비우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밤 시간대 인적 드문 골목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우에노, 남바 주변 이면도로는 낮과 밤 체감이 다르다는 현지 후기가 많거든요. 일본 정부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순찰 강화와 감시, 카메라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관광 산업이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방치하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나라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치안이 예전보다 나빠진 건 사실입니다. 특정 지역, 특정 유형 범죄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번 사건들의 피해자 패턴과 중국 정부 경고의 타이밍을 보면 단순한 일반 여행자 위험 수준과는 결이 다릅니다. 거액 현금을 소지하거나 타깃이 될 만한 상황만 만들지 않으면 일반 관광 여행의 위험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일본 여행의 타이밍이 좋을 수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빠지면서 항공편 가격이 내려가고
주요 관광지 혼잡도도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벚꽃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분명한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건들을 보고 일본 여행 계획을 바꾸셨나요? 댓글에 간다 또는 조금 더 지켜본다로 남겨주세요. 최근에 실제로 다녀오셨다면 낮과 밤의 체감이 어땠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긴급 국제 이슈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치안 통계 실제 수치를 더 깊게 파고들어서 진짜 어떤 지역이 위험하고 어떤 지역은 안전한지 지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